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공포를 주제로 동화책을 선정했습니다. 흥미 위주로 가볍게 다독할 수 있는 시리즈부터 구성이 짜임새 있는 단행본 동화까지 오싹한 긴장과 스릴, 재미와 의미를 챙길 수 있는 동화책 4권을 만나보시죠.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간 떨어지는 분식집, 달빛 초등학교 귀신부, 그리고 비누인간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곰신의 동화책방에서 다룬 주제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저나 저희 아이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장르예요. 또 반면에 어떤 가정은 아이가 너무 공포 동화를 찾아서 읽는다고 걱정하기도 하죠. 싫어하든 좋아하든 공포, 스릴러 이런 소재의 동화를 접한다는 게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을지 우리 주희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아이들과 책을 읽다 보면 무서운 이야기 좀 없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무서운 걸 엄청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특히 이런 현상은 3, 4학년 정도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요. 왜 아이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할까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약간 자기에 대한 시험 같은 걸 즐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좀 더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게 공포 이야기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서운 걸 무서워하는 친구들에게 공포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운 장면을 의도치 않게 종종 접하게 되죠. 그런 장면들은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공포가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기면 우연히 맞닥뜨린 무서운 장면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행동주의 치료기법 가운데 공포증에 대한 유용한 치료법은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노출하다 보면 어느새 무서운 게 덜 무서워지죠. 그런 점에서 무서운 이야기도 슬슬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포를 소재로 한 동화책 슬슬 읽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간 떨어지는 분식집입니다. 박현숙 글, 더미 그림, 아울북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권까지 나온 시리즈물이고요. 오늘은 1권, 귀신이 먹을 떡볶이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리공주, 바리대기라고 아시나요? 7째 딸로 태어나 버려졌다가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승의 약수를 구해 돌아와 되살리고 저승의 영혼을 인도하는 무조신이 되었다는 우리 옛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바리가 분식집 사장님이 되어서 귀신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떡볶이를 개발해요. 간을 못 맞춰서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 분식집이죠. 그리고 저승사자인 강님이 배달을 하고요. 저승사자를 피해 다니는 4만 년이나 산 인간 사만이가 마침 간을 딱 맞추는 재능을 갖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특별 떡볶이로 이승에서 떠돌며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들을 구별해내고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오싹하면서 흥미로운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다면 이게 혹시?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공포 스릴러 도서인데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라고 해서 깜짝 놀랄, 간 떨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분식집인 줄 알고 읽었는데 맛을 보는 그 간이 잘 안 맞는 분식집이었어요. 하지만 저승사자가 드나들고 원령을 저승으로 보내주는 바리가 사장이고 4만 년을 살아온 사만이가 음식에 간을 맞추고 결국 간 떨어지게 오싹한 그런 분식집이긴 합니다. 저도 지니쌤처럼 책 제목을 재치있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에 옛 이야기를 읽고 넘어와서인지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가 반갑기도 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원령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마니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제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간 떨어지는 분식집 이 제목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왜 순간적으로 놀랐을 때 아이고 간 떨어지겠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근데 겁 없이 대들거나 나서는 사람에게는 뭐 저 사람이 간이 부었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옛날 이야기에도 왜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빼내오라고 하잖아요. 이 한의학에서는 간이 정신활동에 혼이 깃든 곳으로 여겨서 간 떨어지다 할 때 간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붓다는 표현은 뭐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혼이 간에서 떠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의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여러 옛날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옹고집전의 재웅, 용제총알 속 고수여칠, 삼국유사 설화 속 곡도노호.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다 옛날 이야기였어요. 지프로 만든 인형으로 가짜 사람을 만들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원혼에 인간의 간을 빼먹는 여우까지. 그런데 사실 전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뭔가 규칙이 있었어요. 이 귀신들은 저승에 못 간 이유가 이승의 원한이나 미련이 남아 있어서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의 원한을 굳이 안 사면 귀신들은 결국 나를 공격할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약간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승에서 원령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간을 빼먹고 홀령을 뺏고 하다못해 고양이 밥까지 뺏어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오싹했습니다. 네, 오싹한 이야기 맞죠. 그 귀신 이야기나 저승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강림입니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신비 아파트 기억하시나요? 거기 그 잘생긴 강림이가 등장하지요. 같은 인물입니다. 귀신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캐릭터예요. 바리대기에서 바리가 나온 것 같고 자청비에 나왔던 서천 꽃밭이 또 나오죠. 사람 살릴 때 필요한 그 꽃밭이요. 아이들의 흥미만을 자극하는 귀신 이야기 같지만 주희쌤 말씀처럼 우리 설화 속의 인물과 연관지어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승으로 간 원령 이야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원령에 대한 세계관을 설명해 주니까 옛 이야기에 대해 낯설어서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귀신이 등장하는 다른 옛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다른 책들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원령 이야기라는 게 사실 살아서 어떤 뭐 해결 못한 원한을 갖는 거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자연스럽게 보면 귀신은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한이 맺혀서 이승에서 계속 떠도는 게 귀신인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서 잘 살아야지. 네, 1권에 이어서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지는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시리즈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5권까지 출간된 책들이에요. 김재성 글, 이세벽 그림, 파랑새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의 1권 무덤 속의 소녀편을 현숙쌤이 소개해드립니다.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은 전에 고양이 시리즈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던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공포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여러 책 중에서 이걸 가져가 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도시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하게 된 산인의 가족이 이사한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우선 집이 다 쓰러져가는 폐허였고요. 집의 뒷동산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던 16년 된 페르시안 고양이 프라랑이 집을 나가게 되면서 고양이를 찾기 위해 고양이 탐정 전설이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양이에 얽힌 이야기와 뒷동산에 있던 무덤의 사연을 알게 되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고양이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적인 동네라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첫 장부터 제주도 지도가 나오는데 지명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런지 제주도의 지리, 동굴, 오름 등 그 특성들이 향토적인 느낌을 더 많이 줘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양이 책 했었잖아요. 고양이 나오는 책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산인의 고양이인 프라랑은 페르시안 고양이입니다. 그 고양이가 생겨나게 된 예쁜 설화가 나오는데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의 아비탄 왕자 이야기도 나와요. 저는 둘 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실제 지명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몰입이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른 책에서는 실제 제주도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에피소드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제주도는 익숙한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이가 고양이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찾아낸 실마리를 통해 사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데 저도 산이랑 같이 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동굴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간 자리가 동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속을 알 수 없고 깜깜한 동굴인데 그게 또 용암이 흘러간 자리라고 생각하면 또 반드시 출구가 있을 것 같고 동굴과 동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동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되게 중요한 장소로 쓰이죠. 동굴을 또 생각해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또 동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낯선 것에 대한 아이들의 공포 심리를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산이 아빠는 제주에 돌담이 생긴 대로 척척 쌓았는데 저렇게 멋진 모습이라고 했는데 산이는 그 돌담을 보고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 눈빛이 잘 드러나도록 쌓은 것 같다고 해요. 무섭게 생각하며 한없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섬뜩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 문장 몇 번 읽었거든요. 작가님이 자신의 제주도 집을 동화책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앞에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싶더라고요. 관찰과 경험에서 나왔을 이 표현이 그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보면 고양이 탐정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은데 산이라는 아이가 고양이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어요. 다음 편에는 산이도 고양이 탐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도 돌담을 볼 때마다 고양이 눈빛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책은 총 5권이고요. 제가 지금 2권까지 읽었어요. 2권에서는 다른 일로 바빠진 탐정님을 대신해서 산이 혼자 탐문도 하고 추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산이가 고양이 탐정이 되었군요. 네. 네, 동물농장 TV 프로그램에 한 코너로 고양이 탐정이 나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고양이의 습성이나 기분을 너무 잘 알고 관찰력과 추리력이 너무 뛰어나서 막 빠져들어서 봤었어요.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이 책은 고양이 탐정이라는 소재가 주는 매력과 또 미스테리 공포라는 컨셉을 만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번엔 학교로 장소를 옮겨볼까요? 달빛초등학교 귀신부입니다. 임정순 글, 김푸른 그림, 웅진 주니어에서 2023년에 편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달빛초등학교는 공동묘지였던 곳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벌써 기분이 오싹한데 이 학교에는 귀신을 연구하고 무서운 동영상을 찾아 공유하고 그러는 귀신부가 있어요. 손강비, 하은솔, 최경주, 강바다가 귀신부이고 예전에 함께 귀신부였지만 지금은 아닌 도하율까지 5명이 주요 인물입니다. 달빛초등학교 뒤에 오래된 예전 건물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화장실 귀신인 측신이 살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특신이 약간 허당미도 있고 웃깁니다. 아유리와 경주가 특신을 찾아가서 소원을 얘기하게 되면서 아유리와 강비가 화해하게 되고 경주도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찾게 됩니다. 아이들의 소소한 사연들도 재미가 있고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찾은 노일 저대가 특신이 된 사연도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로 학교에서 귀신설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도 딱 그렇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갑자기 닫힌다거나 전등이 깜빡인다거나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지하 공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신들이 상상해서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달빛초등학교 귀신부 책 속에 나오는 아이들과 무척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추천할 때도 이 책 완전히 네 이야기라고 하면서 추천했어요. 네,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이제 꼭 가야 되면서 약간 좀 네, 귀신설이 있을 만한 직한 그런 네, 공간이죠.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또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옛날 화장실인 측간이라는 낯선 공간을 보여주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신이라고는 하지만 심심해서 사람 놀래킬 준비만 하고 그러다가 아 맞다 나 신이었지 하고 깨닫는 부분이 나오지만 또 해결은 신으로서 막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경주가 스스로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해결이 돼요. 허당미와 함께 통찰력이 엿보이는 또 매력적인 귀신 캐릭터였습니다. 네, 우리 다 알잖아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는 그 화장실 귀신이요. 네, 예전에는 화장실에도 떡을 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 똥떡을 먹을 수 없다고 측신이 툴툴대는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수세시 화장실이 생기면서 화장실이 끔찍해졌다고 측신이 말하잖아요. 귀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더라도 무섭고 오싹하다는 생각보다는 가볍고 웃기고 감동도 있는 책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네 집이 엄청 오래된 푸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꼭 엄마랑 가고 엄마랑 갔는데도 또 무서워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꿀 때면 그 화장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잖아요. 이 책에서 측신이 아유리에게 자신을 안 무서워하느냐고 물으니까 아유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친구한테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언제부턴가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측신이 아유리와 얘기하면서 아유리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큰데 가짜 정보를 전하거나 다른 사람 험담을 대놓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에게 또 많은 아이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신중함을 보이는 친구를 별로 못 봤어요. 아유리는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진위를 알 수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측신이 그런 아유리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아유리의 모습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신이 나오는 동화이지만 아유리의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과 의리, 또 경주의 용기 있는 사과 등 친구들 간의 우정 이야기가 풍부한 달빛 초등학교 귀신부였습니다. 네, 귀신이 등장하는 것만 공포 동화라고 할 수 없죠. 다음 책은 색다른 분위기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는 동화책 비누인간입니다. 비누인간은 박미진 글, 조원희 그림, 위즈덤하우스에서 2020년에 펴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뭔가 섬뜩한 기운을 풍기는 그런 책이죠. 제목부터 그래요. 비누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뇨. 온갖 상상이 펼쳐집니다. 비누로 만든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일까?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조금씩 뭔가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이사 오는데 다르면서도 사실 사람들과 그렇게 또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들이 바로 비누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오고 비누인간은 결국 쫓기다가 나무가 되는 되게 섬뜩하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누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비누인간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불안 심리가 합쳐지면 누구나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비누인간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심리가 안타까웠지만 그게 또 인간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중학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캐릭터죠. 저는 읽는 초반에는 왜 제목부터 정체를 드러냈을까? 좀 더 미스테리한 존재로 추측하게 하고 뒤에 가서 정체를 알려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사실 진짜 정체는 비누인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인간 같지만 인간과 다른 그렇다고 인간이 아닌 건 아닌 인간. 그 생명체를 비누 같다고 인간의 눈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려는 그런 습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메시지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비누인간은 읽는 분들마다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부터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못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고 왜 추천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낯선 타인에 대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겁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겉모습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을 읽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비누인간이 무섭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싸웠을 거라고요. 네, 상남인의 가족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비누인간들이랑 상남인의 가족들도 결국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누구나 무리의 성질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길 수 있고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또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상남이가 살고 있는 그 전원마을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니까요. 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하고 또 귀가 아프도록 들으면서도 그게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또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름을 공포로 받아들이고 다른 그들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단지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유로 또 배척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사람들도 사실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모두가 서로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마을 주민들은 비누인간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왜 싸우는지 모르고 그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믿고 짐작으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말하는 비누인간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괴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대화를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비누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서 다음 이야기들도 궁금해졌어요. 네, 비누인간은 총 3부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누인간 두 번째 이야기, 진화인간, 그리고 세 번째 도플인간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오싹한 재미와 울림 있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동화책 4권을 만나봤습니다. 평소 겁이 많은 아이들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고요. 흠뻑 빠져들어 후속권까지 연결해서 다독할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특히 공포 스릴러 추리 동화는 독자 연령대를 고려한 책 선정이 중요해요. 부모님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적당한 수준인지 체크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토닥토닥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진실. 간 떨어지는 분식집, 제목이 하이라이트인 귀신소탕 동화책. 달빛초등학교 귀신부, 누구나 사연은 있다. 용기 내어 풀고 살자. 비누인간, 다르다는 게 죽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